자, 갑시다. 허잇! 허잇! 오케이. 갑시다. 자, 2차 방정식으로 갑니다. 솔직히 뭐 2차 방정식이야.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가지고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쵸, 당연히 좀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 또 허수가 끼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문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총 3가지 풀이를 일단 생각을 해줘야 되기는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연히 인수분해 되는 애들, 걔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빵, 그쵸? 이런 것들은 너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근데 인수분해 말고 두 번째, 사실 뭐 근해 공식으로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칙상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들어간다 라는 거, 자,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해 공식도 어차피 전부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유 피곤해, 아유 화이팅.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떠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그냥 문자로 일단 써봤어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숫자로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 근해 구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강제로 완전 제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제곱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x 플러스 1은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쓸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완전 제곱식 쓰는 거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일단 a로 묶었을 때 2차의 계수가 1인 상태죠. 그럼 얘는 a분의 bx예요. 자, 그럼 2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더해지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없는 게 더해졌으니까 바깥에 마이너스에서 나갈 텐데 4의 제곱분의 b제곱을 a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c는 0. 자, 그럼 얘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변으로 다 넘겨서 통분해 놓으면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a까지 넘겨서 제곱근을 씌워볼게요. 그럼 어차피 날아가면서 2제곱이 될 거니까 제곱근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x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죠?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편의상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해서 d라고 쓰죠. 그죠? 뭐 디스크리미넌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디터전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d라고 봅니다. 그럼 뭘 판별하는 거예요, 얘가? 판별. 개수. 그죠? 중학교 때는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근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등과정에서는 실근인지 어근인지를 판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판별식 한글 흰색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자, 판별식에서 만약에 이 d값이 양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같은 경우에요. 그럼 어쨌거나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실수값으로 두 개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빵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냥 빵 나오죠? 한마디로 얘는 실근이 한 개인 것처럼 보여요. 실수값으로 나오는 거. 하지만 이게 한 개는 아니죠. 얘는 실근이 두 개예요. 왜? 같은 근으로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복된 근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냥 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그냥 한 개인 것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루트 내부가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i인 근이 나오죠? 허수인 근으로.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등장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예요. 무조건 두 개예요. 100차 방정식은 100개예요. 괜찮죠?
그래서 차수만큼 무조건 근의 개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근 개수와 허근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해 준다. 그래서 우린 그걸 판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 식을 우리는 결국에 그냥 근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2차 함수에서 다시 또 정리를 더 해봅시다. 자,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 근의 공식의 풀이 미안해.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 스텝 제로는 이쪽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용한 문제풀이 잠깐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9번에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1. 요거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자, 수능 끝날 때까지예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나타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스 3의 절대값이다. 3 나오지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다르게 나오나? 똑같이 나오죠. 이때 부호를 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부호를 떼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야 안 헷갈려요.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A가 음수인 경우는 이걸 부호를 어떻게 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0이니까. 괜찮죠? 결론은 뭐냐면은 수능 끝날 때까지요. 절대값이 나왔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분해서 들어가면은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직관적인 정리가 필요한 고난이도 문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건 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얘는 둘로 나눠야죠. 당연히 얘가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내부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2x는 넘겼을 때 2가 되니까 x는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은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얘는 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얘는 지워지겠죠. 그럼 4x가 빵. x는 빵이구나. 얘는 근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x가 0인 경우는 애초에 이 케이스로 뽑아낼 수조차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그냥 1번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저기 12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12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절대값 내부가 빵이라서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오케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절대값이 껴있다. 그러면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요.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만 케이스 분류해서 가지면 되는구나.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게 맞아요. 다 풀었구나. 오케이. 자, 12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2x 제곱 플러스 5절대값 x 플러스 3은 빵. 자, 케이스 둘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딱 얘만 문제가 되니까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해줘야 되겠네요. x가 0보다 커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보통 그 등호는 위쪽에다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왜? 어차피 부호의 변화가 없는 애니까. 그래서 위쪽에 많이 집어넣어요. 둘 다 붙여도 돼요. 자, 그럼 얘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빵 인수분해 되니까 갑시다. 그럼 얘는 2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은 빵.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돼요? 안 되죠? 어차피 x가 0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애초에 이식 자체가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근이 다 음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건 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기 부호가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2, 1, 마3, 마1. 자,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반. 따라서 x는 2분의 3 또는 1인데 얘도 또 지금 x가 음수일 때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얘 둘 다 또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얘는 해가 없어요. 근이라는 용어정의, 해라는 용어정의는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하게 하는 변수값을 얘기해요. 이 네 개 다 집어넣어봐도 어느 것도 등식 성립 안 합니다. 그렇죠? 당장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5 더하기 3이라서 0이 아니고 10으로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2 플러스 5 더하기 3이라서 10으로 나와요. 괜찮죠? 아무것도 안 돼요. 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판별식은 실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단 문제점은 뭐예요? 이때 우리가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때 A, B, C가 실수인 경우가 아니면은 어차피 우리가 못해요.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A, B, C를 쓸 때 이게 실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만 판별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인지 한 번만 좀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i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는 판별식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다 보니까 b제곱이구나. 그죠? b제곱.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4 어때요? 양수네. 실근 두 개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괜찮아요? 왠지 한 번만 봐봐요. 뭐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들어도 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도 돼요.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래서 허근 두 개 나옵니다. 괜찮네? 무슨 뜻이냐면은 판별식은 개수가 전부 실수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개수가 전부 실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만 A, B가 실수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딴 데서 허수가 나오면은 어차피 얘는 허근만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개수가 실수인 경우만. 자, 그러면은 어디 갔냐? 나 프린트 어디다 놨어? 자, 그럼 그거 가지고 간단한 문제 밑에다가 다 써놨어요. 이거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밑에 참고하면서 그냥 다 써놨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경우여야지만 되는 거. 예시도 써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8번 요거 하나만 잠깐 풀어봅시다. 18번. 저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어져 있는 미지수들은 그냥 실수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근데 원래는 언급해야 되는데 지금 18번 이 문제에 지금 A가 실수라는 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솔직히 조금 그러네. 미안해. A는 일단 실수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으로 끝날 수 있다. 왜? 모든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 때문에 등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근을 구해봐도 되겠죠. 어차피 얘는 혹시 이거 짝수식으로 쓰는 거 괜찮아요? 네. 오케이, 미안, 짝수식으로 그냥 할게.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 어차피 이렇게 근 두 개라는 거, 이게 실근인지 저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a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거 전개해서 들어가면은 4 마이너스 4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앞쪽에서는 허수가 안 나와요. A가 실수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얘 때문에 허수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걸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아, 얘가 양수면, 그렇죠? 얘가 만약에 양수면 그 말은 A가 지금 1보다 작은 거죠. 이러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로 실근 두 개는 나올 거라는 거야. 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A가 1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제간. 그러면 중복된 그림이면은 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A-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X 곱하기 X-4 이런 것들이면은 얘는 인수마다 0이 될 수 있으니까 X는 0이거나 X는 4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1차마다 근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X제곱이 0 완전 제곱식. 그렇죠? 그래서 X 곱하기 X는 빵.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에요. 한마디로 두 식근이 다 빵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중복된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근.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애가 1 나와주면 되겠죠. 뿔마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로 다른 두억은 얘가 음수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유일하게 허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루트 내부에 음수가 껴있는 거라서. 그래서 얘는 지금 A가 1보다 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근 나오는 거는 중근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뭘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오케이. 실근 존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잠깐만 좀 가봅시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려면 일단 맨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냐? 미안, 다시 한번 지겹겠지만 근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x 근을 구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이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근 알파 베타. 그러면 이때 알파라는 근은 그냥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베타는 플러스가 붙은 근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분모 똑같아요. 분자에서는 켤레 복소수, 켤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곱은 둘 다 어차피 켤레 관계니까 곱하면 4a 제곱분의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b제곱. 그럼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그래서 얘는 b제곱 서로 지워주고 나서 이거 한 번쯤은 꼭 해줘야 돼요. 그죠? 4이 약분해주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근의 차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차피 뭐 합과 곱 알고 있으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4배 뺀 다음에 제곱 끝내주면 돼요. 근데 얘 그냥 빼면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그냥 빼버리자. 그러면 2a분의 2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2a분의 a분의 루트 d예요. 괜찮네? d. 그쵸? 물론 얘는 요게 지금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허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복소수는 대소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그거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구나.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그거 하나 빼먹었네. 자, 뭐냐면은 복소수는 허수는 대소 비교가 되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i가 양수라면 i 제곱했을 때
보호가 안 바뀌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모순이 돼버려요. 한마디로 i는 양수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i가 음수면 양변에다가 i를 곱했을 때 i제곱이고 음수니까 부동과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또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니까 또 모순이 발생해요. 일단 i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대소비교가 안 돼요. 괜찮죠? 잠깐만. 그래도 이 i는 i의 2배인데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넘기면 또 i가 양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같은 내용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허수는 아예 대소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자체가 의미가 아예 없어요. 다 안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나갈 만한 거 맞다. 요 또 얘기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근거계수의 관계로 일단 요거 2개 쓰고 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 몰라도 그냥 뽑아내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뭐예요? 근의 정의는? 등식 또는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값이에요. 결국 근 대입하면 얘는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도 있어요. 얘는 무조건 빵이에요. 알파가 허수건 실수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플러스 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까지 혼합해서 문제 튀어나와요. 그게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그거 일단 좀 잘 정리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옆에다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정리할 거니까 얘는 일단 지울게요. 여기 다 써져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작성. 뭐 별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두근합이 3이고 두근곱이 두근곱이 2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두근의 합은 1차의 개수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근곱은 상수항으로 쓸 수 있겠네요. 괜찮죠? 실제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로 쓸 수 있구나. 그렇죠? 합과 곱으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얘가 결국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잖아요. 그렇죠?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a 곱한 거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둘이 결국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줘도 돼요. ax제곱 빼기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무조건 똑같으니까 사실 그 2차 방정식의 작성 내용까지 확인해서 본다 그러면 b가 그냥 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가 c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항등식의 성질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원칙상 근의 공식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 왜? 인수정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알파 집으면 빵 나오는데 x 마이너스 알파 있겠죠. 당연히 베타 집어넣으면 빵 나오니까 x 마이너스 베타 있겠죠. 인수정리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앞에 내용을 다 끌고 온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거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에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 중에 예를 들면 1 플러스 i가 있다 라고 쳐봅시다. 이거부터 일단 해볼게. 1 플러스 루트 2라는 근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a, b, c는 유리수라고 할게요. 다른 근은 뭘까요?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왜 1 마이너스 루트 2예요? a, b, c가 전부 유리수라면 어차피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어차피 무리수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플러스 나오면 나머지 무조건 마이너스가 같이 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를 바로 뽑아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 1 플러스 i로 나오면서 a, b, c가
실수. 허수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복소수 상등 요 기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한근은 무조건 뭐? 그죠? 1-i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개수가 실수인데 이 근에서 A, B에 의해서 i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i가 튀어나오는 거라 플러스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무조건 같이 껴서 나올 거다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만약에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근이 허수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그랬죠? b알파 플러스 c는 빵. 괜찮죠?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건 실수죠. 얘가 실수라는 거는 켤레 씌워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항마다 따로 켤레. 근데 어차피 뭐 A, B, C는 실수니까 얘는 켤레 안 씌워도 되죠. A알파 바 제곱 플러스 B알파 바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빵 나온다라는 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알파바 둘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 성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해돼? 오케이. 자, 좀 후다다다닥 설명하긴 했는데 그 2차 방정식은 많이 했을 것 같아서 미안, 좀 빨리 설명했어요. 빨리. 자, 그러면은 2차 방정식 작성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어차피 기본 문제니까. 그렇죠?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을 거라서. 자, 그러면은 실근의 부호는 나중에 합시다. 이거 좀 어려운 거니까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일단 먼저 하나만 좀 해봅시다. 32번 간단하게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연습 삼아서. 중학교 문제예요 그냥. 세 번째 거에 저것 ABC가 실수라는 것도 포함이에요? 아니면 그냥? 맞아. ABC는 실수라는 거. 사실 ABC는 호수까지 나오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어요. 오케이? 만약에 ABC 호수 나오면은 허근이 나온다고 쳐더라도 켤레근이 안 나와요. 그 위에서 그 문제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그 다른 한근이 그냥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위에다가 실수 써놓은 게 좋거든. 밑에서 사실 썼어야 되는데 안 썼어. 오케이. 너무 쉽지? 미안. 야, 잘합니다. 오케이. 역시 좀 2차 함수는 그래도 좀 들어가야 이제 긴장 좀 할 것 같아요. 얘는 뭐 다 알겠지만 그냥 후다닥 정리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고요. 3x 플러스 8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요 2, 1, 3 마이너스 1 따라서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이네요. 그쵸? 답은 1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34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근해 공식 꼭 써야 돼요? 아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가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완전 제곱식을 굳이 만든다 그러면은 2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의 계수 절반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가 나와주면 돼요. 그럼 4분의 25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4분의 25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4분의 2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5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그래서 얘 우변 넘기면 x가는 2분의 5 뿔마 루트 3i가 됩니다. 뭐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게 원래 원칙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다 풀 수 있어요. 그거 정리한 게 근해 공식이니까. 자, 그러면은 2차의 계수가 무리수인 경우에 관련된 것도 한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어려운 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어렵지는 않지만 35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물론 근해 공식 그대로 때려박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2차의 계수가 아무래도 1인 경우가 보기가 좋죠.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로 모든 변을 다 나눠주는 게 깔끔하게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누는 걸로 지저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켤레를 곱해서 들어가주면 돼요. 그게 나누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2차의 계수가 허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켤레근 씌워서 하면 됩니다. 2차의 계수가 실수가 아니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다 풀었는데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칩시다. 뭐 어차피 뭐 2 빼기 1이니까 이 x제곱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근거한다 그러면은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면 안 되겠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그럼 4 더하기니까 6 빼기 4루트 2 b제곱 마이너스 4루트 2 그래서 플러스 4루트 2 와우 망했어 플러스 4루트 2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워버리면 그냥 2 나오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가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로 그냥 끝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풀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근거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식에서는 풀어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똑같으니까 모든 실수가 다 근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한 근이 주어진 경우 미안 너무 쉬우니까 39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냥 항등식 문제예요. 빠르다. 우리 질문할 건 딱히 없을까요?
아우 여기 넘치는구나.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지금 K 관련된 항등식. 그래서 K로 묶으면 1과 B가 되겠죠. B 플러스 1 K.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빵. 따라서 B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A는 1이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1 빼기 마이너스 1. 답이 그냥 2가 되겠죠. 자,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미안.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내부가 양수음수만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형의 응용 문제 43번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사실 이런 것들은 2차 방정식 풀이기는 하지만 중등 도형을 많이 쓰죠. 이게 고등과정에서는 사실 기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멘탈의 타격이 큽니다. 중학교 도형 진짜 잘 기억해줘야 돼요. 그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닮은 합동 이거. 특히나 미적 선택자로 갈 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도형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미적분에서 고난이도 문제로 도형 문제가 거의 필수적으로 다 등장하는 단원이 2개 단원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자, 다 푼 친구들은 앞에 것들 좀 풀어볼게요. 앞에 것들. 자, 관계가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BP 길이 구한다? 그냥 BP 길이를 그냥 X로 잡아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조건 합동이에요. 그렇죠? 세 변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당연히 직각에서 빗변 길이 똑같다? 거기다가 한 변 길이까지 똑같다? 그죠? 이런 걸 우리는 RHS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로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가 1-X 1-X 1대 1대 루트 2.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 길이도 루트 2의 1-X구나. 그래서 1까지 해서 피타고라스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사실 좀 빠릿빠릿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곱하면 2의 1-2x 플러스 x제곱. 그러면 그게 1 플러스 x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2에서 1 뺐으니까 1, 2x제곱에서 x제곱 뺐으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빵. 그래서 요게 바로 정리가 되겠고요. 나머지 그냥 근해 공식 이용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잠깐만. 그럼 얘는 나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안해. 오케이. 자,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x는 무조건 1보다 작아야만 되기 때문에 x는 2 마이너스 루트 3만 가능하게 됩니다. 도형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우스는 솔직히 미안해. 넣어놓기는 했는데 얘는 그냥 빼요.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도 가우스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특히나 대외고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대외고는 가우스 절대 안 냅니다. 대외고는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가우스를 아예 배제를 해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내신에 내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고를 조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기간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우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혹시 가우스 나와요? 물어봐요. 그때 선생님이 나와. 당연하지. 이러면 준비해야 돼요. 그때부터 준비해도 안 늦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안 해도 되겠죠. 교육과정에도 없는데 왜 해?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몰라. 이러면은 해야 돼요. 그럼 해야 돼요. 몰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학교 딱 들어가면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봐요. 특히나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은. 그러면은 시험지가 나왔잖아요. 대충 한 달 전이면 얼추 견적이 나와요. 회의 통해서. 그럼 그때 딱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당연하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표정이 이제 조금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너무 그렇게 대비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여기 할애하는 게 일단 에너지가 조금 낭비가 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실생활의 활용 얘는 그냥 직접 풀어보고요. 스텝 2 있는 거. 그 다음에 괜찮아. 1번이면 한 문제를 풀지 뭐. 예! 그 다음에 여기 근해 공식을 이용한 정수 조건 문제 있어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뒷단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는 부정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그게 엄밀하게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닌데 이 정수 조건을 수능이 되게 좋아해요. 정수 조건을. 그래서 대비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스텝 3는 좀 오바지? 네. 알았어. 저기 49번만 요거 하나만 잠깐 직접 풀어봅시다. 49번 하나만. 근데 얘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내용을 안다면 그걸로 푸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지? 이야. 응?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맞아. 있어서 그냥 경수는 실수니까 두 실수 나오게. 오케이. 자, 이게 되게 조금 긴가민가해요. 자, 근데 시간 없으니까 정리 잠깐 좀 해봅시다. 자, 이게 빵 나와야 돼요. 근해 공식으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해설지에는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 풀이도 올려놨어요. 여기 뒤에. 자, 일단은 x근을 구하기 위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m-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빼기 6m 플러스 5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곱근 내부에 제곱수 안 나오면 이해돼요? 무조건 안 돼요. 따라서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는 뭔가 정수의 제곱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도 약분까지 또 돼야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가 정수 제곱이 될 수 있을까? 완전 제곱식 강제로 한번 만들어 봐봐요. 그럼 n-3의 제곱이고 플러스 9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뒤에 마이너스 4 써줘야 되겠죠? 제곱수예요. 정수 빼기 정수니까 정수 제곱인데 정수 제곱에서 4를 뺐어요.
정수 제곱에서 4를 뺀 게 정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예 없지는 않는데 정수 제곱 빼기 정수가 정수 제곱이 나올 가능성은 뭐라 그래야 될까?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래,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얘는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뭐라고 하지? n 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n-3제곱 빼기 4는 n제곱. 자, 넘겨서 정리해봅시다. n-3제곱 빼기 n제곱이 4 나와야 되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서 합차로 갑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 정수 더하기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 빼기 정수, 정수죠. 다 4약수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무조건 얘가 숫자가 더 커요. 왜냐면 별 차이는 없긴 하겠는데 양수라고 칠게요. n값은 그냥 양수라고 칩시다. 어차피 제곱의 루트면 절대값으로 나가니까 미안. 자, 그래서 n이 더 큰 거 얘가 4, 얘가 1 이 2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n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어차피 요 경우 위에 거 1번 밑에 거 2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번에서 m 플러스 n 빼기 3은 4 m 빼기 n 빼기 3은 1 더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차피 2m 빼기 6은 5예요. m은 2분의 11이에요. 돼요? m 정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돼요. 분수가 나와버리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m 플러스 n 빼기 3은 2고요. m 마이너스 n 빼기 3도 2예요. 둘을 더한다고 친다면 2m은 4가 되겠네요. 아니 2m 빼기 6은 4가 되겠네요. m은 5가 됩니다. 괜찮죠? 요거는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나오냐? 사, 1 응? 마이너스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n 값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안. n이 양수인 경우만 생각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이 무조건 더 커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미안해. 그러면 3번까지 가네. m 플러스 n 빼기 3은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n 빼기 3은 마이너스 4 어차피 더해봤자 또 안 돼요. 괜찮죠? 이것도 지금 m 값이 정수가 안 나옵니다. 마지막 4번 미안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m 플러스 n 빼기 3은 마이너스 2 m 빼기 n 빼기 3은 마이너스 2 둘을 더해주면은 2m은 마이너스 4 m이 마이너스 2 나 자꾸 왜 이러니? 미안해. 마이너스 6 시간이 미안해 1이에요. 괜찮네. 얘는 또 가능하죠. 그래서 m이 5랑 1인 경우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은 얘가 빵 처리되는 걸로 보는 게 일단 기본이라서 이걸로 들어간 건데 엄밀하게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뒤에 있는 풀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요. 어차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또 설명할 거니까. 고생했어요. 안녕. 숙제는 여기까지 갈게. 미안해. 너무 늦었다. 이야. 너무 좋지?